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긴장 상태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태가 국제적인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국 국토 내에서의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내 외교관을 추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27개 나라에서 150명의 러시안 외교관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월요일 6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고 동시에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 폐쇄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는 바로 어제 자국 내 미국 외교관 역시 60명을 추방을 했고 그리고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외교적인 난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냉전 이후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 더 이것이 고조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제적인 안정을 해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 산유국이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트럼프 선거팀과 야합을 했는가 그런 조사가 지금 특검과 의회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외교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미국과 러시아와의 대결 상황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대결 상황은 사실은 한참 됐습니다. 서방 세계 러시아에 대한 सँ션, 경제 봉쇄 조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라이미아를 무력으로 합병을 했고 유크레인을 침공을 했고 그리고 시리아로 불쑥 들어가서 아이시스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과 대치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2016년도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컴퓨터 침범을 했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선거 진영이 결탁을 했는가 하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타국에 대한 선거적 개입 문제 그리고 스파이 행위는 세상이 다 아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러시아가 영국에 살고 있는 전 러시아의 스파이 육군 대령입니다. 그와 그의 딸을 독살하려고 화학물질을 사용했었는데 두 사람은 다행히 생명은 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즉각 이것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의 공동 대처를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러시아 대사관 요원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영사관 폐쇄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입니다. 러시아가 바로 어제 동수인 60명의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시애틀 영사관보다도 규모가 좀 큰 세인트피터스버그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치고받고의 보복전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발단이 된 전 러시아의 스파이 세르게이 크리퍼 전 러시아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이중 간첩인데 러시아의 기밀을 영국에 넘겨준 혐의로 러시아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다가 영국과 스파이 교환 거래로 영국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신과 그의 딸을 독살하려고 화학 독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면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제 시도하게 됐는데, 특히 영국과 미국과의 공조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갔을 때, 또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을 때도 영국이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당시에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애견이다, 그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미국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고민이 꽤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공조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나,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당초에 러시아를 공격한다든가 특히 푸틴을 공격하는 언사를 입에 담기를 몹시 꺼려했다는 것이 국내외 정치권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러시아의 독살설이 영국에 의해서 크게 제기됐을 때도 트럼프는 침묵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러시아 선거에서 푸틴이 압승을 하니까 트럼프가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말을 전혀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제 바로 목요일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에서 공개된 연설을 하면서 이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진보계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왜 수백 명을 트윗으로 공격하면서 유독 푸틴 그리고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만은 거론을 하지 않는가, 왜냐, 다시 말하면 캥기는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꺼렸습니다. 유럽 리더들과의 통화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보팀이 지난주 금요일에 3개의 선택사항을 트럼프에게 제시를 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첫째는 아주 라이트한 조치인데 30명의 러시아를 추방한다. 두 번째, 중간층의 보복인데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영사관을 폐쇄한다. 세 번째는 헤비한 조치인데 이것은 안보팀이 최강경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중간 조치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1986년도에 레이간이 러시아 외교관 55명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50명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이 이번에 숫자로 치면 가장 강력한 것이 됩니다. 어제 국무부는 러시아의 조치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3월 30일) 성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또 한 번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수일 내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연료 절감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캇 호르잇 환경보호청장이 자동차 업계의 규제 부담을 없애주는 계획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작업 중이며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세인트피터스버그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존 헌츠만 주 러시아 미 대사를 외무부로 소환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가 영국에서 망명 스파이 분열을 독살하려고 시도한 데 대한 응징으로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샌프란시스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잽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FBI의 트럼프 선거 캠프 도청 수사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대신 유타주 연방검사장 존 휴버에게 이를 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FBI가 지난 대선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해 트럼프 선거 캠프를 사찰했다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특별검사 임명 없이도 휴버 검사장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군이 조만간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철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인프라 관련 연설을 하다가 미국이 곧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불과 몇 시간 전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 내용과 상충됩니다. 국방부는 미군이 시리아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며 당분간은 주둔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결함이 발견된 모델 S 차량 12만 3천 대의 파워 스티어링 부품을 리콜합니다. 테슬라는 어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매우 추운 기후,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파워 스티어링 볼트에 과도한 부식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4월 이전에 제작된 모든 모델 S 차량의 파워 스티어링 구성 요소입니다. 내년 시카고 시장 선거가 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카고 경찰국장 게리 메카시와 전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위원장 폴 발라스 그리고 비즈니스맨 윌리 윌슨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현 시장 람 이메뉴얼의 축출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메뉴얼은 지난 2015년 선거에서 과반수표 획득에 실패해 2차 투표까지 갔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강도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금년 1, 4분기에 86건의 강도 사건이 다운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49건 그리고 전년도의 3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시카고 전체의 살인 사건은 전년도보다 17% 그리고 총격 사건은 30%가 감소했습니다. 로열라 대학 교목인 진소녀의 버블헤드, 소형 조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버블헤드와 로열라 대학 목도리가 최근에 10,000개나 팔렸습니다. 이는 로열라 대학 농구팀의 선전과 진소녀의 긍정적 태도 때문으로 진소녀 조각품은 재고 한 개당 $4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6도. 내일 토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오전에 비, 낮 최고 50도, 밤 최저 23도. 부활절인 주일은 기온이 소폭 내려간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5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7도입니다.